우리가 계속 나오시라고 할 겁니다. 예, 시간 날 때마다. 예, 금요일 날 어차피 일정을 좀 빼주셔서 김호신의 뉴스 공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편하게 오늘 또 말끔하게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예. 하도 더워서. 예, 모내기를 벌초 좀 하셨네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미용실 가는 겁니다. 제가 모내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벌초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면서 이 떨어지는 머리를 보면서 저 머리를 내가 여기다 심었으면 하는 어떤 천만 탈모인의 어떤 그 아픈 사연을 제가 아픈 마음을 제가 미용실 갈 때마다 느끼는데 오늘 어떻게 더우셔서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원래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다가 한 몇 개월 길러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르고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최고신데요. 미용실을 이렇게 단골을 못 만들어요. 그러네요. 수시로 가야지 단골을 만드는데 어제 갔다 온 그 미용실에도 제가 미안하다고 단골을 못 만든다고. 그냥 오늘 한 번으로 끝내자고. 저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다고. 네. 아니 오늘 원래는 이렇게 4시 30분에 두 분이 나오셔서 쭉 얘기하다가 5시에 안진걸 소장이 나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안진걸 소장 빠지고 조금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진걸 소장 안 오시더라고요. 예, 안 오는 걸로. 왜냐면 얘기에 맥이 끊겨.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좀 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갑자기 소리꾼의 홍보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홍보가 7월 1일 날 개봉했거든요.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단관할 때 꼭 좀 오세요. 네. 화요일 수요일 날 오셔서 좋은 것도 관람하시고 우리 또 뒤풀이도 하고 영화사하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마이크도 준비해서 좀 행사도 간단하게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서울의 소리에서 또 찍고 이러면서 조금 소리꾼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미 있는 영화. 의미였죠. 단관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님께서 무슨 단자냐 그래 단체 관람의 단자다. 단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이게 단체 관람의 단자입니다. 대관 뭐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안진걸 소장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코너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 이렇게 나오셨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로 일본이 정말 악의적으로 치밀하고 이 소녀상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자기의 국력과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구나. 하물며 그래서 저번 주에 출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볼턴의 회고록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볼턴의 시각이 이 구구주의자인 그다음에 전쟁 미치광이인 아베 정권의 시각하고 일맥상통하구나. 그러니까 볼턴이 자기는 아베랑 친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코너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왜 친일청산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쭉 얘기를 하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이 친일 잔존 세력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반민특위, 저는 일제 36년도 정말 치가 떨리는 거였지만, 이 미군정 5년이 우리가 정말 근대화로, 현대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것을 싹을 잘라버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반민특위의 실패가 아닌가. 그때는 제국주의, 군국주의나 제국주의가 만연했을 때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식민지에서 벗어났을 때 과연 그 벗어난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죠. 친일 반족 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쳐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던 독립운동가 분들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정신을
꽃피울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반민족 특위는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박살이 나고 반민특위에 있었던 분들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친일 잔종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고 그게 또 미국 군정하고 결탁이 되고 그러다가 또 남북이 반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반으로 쪼개져서 그 친일 잔종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장악해서 우리나라 정관계, 문화, 언론을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이 현실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주제를 다양하게 우리가 좀 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또 더 많이 또 아시는 분들 전우용 선생님도 저희가 2번 술 먹었거든요. 전우용 선생님도 좀 초빙해서 강의 좀 듣고 그분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이걸 하실 때. 그분은 또 방송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방송에서 잘 안 불러.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잘 출연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81학번이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81학번이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봉태환 선배님하고 친구니까 81학번이야. 네, 중대 봉태환 선배님하고 지금 캐나다에서 스시집 크게 하시는 분, 토론토에서 스시집 크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봉태환 캐나다에서 1년에 한 2번 오세요. 그러면 그때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술을 먹었는데 저는 그 박사님하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필요하죠. 네.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베 정권의 그런 파렴치한 행위들이 네. 그냥 현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어떻게 골마 있고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지 이걸 좀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이 같이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게 오늘의 테마는 아베 너 왜 이러니? 이게 테마입니다. 아베 너 왜 이래? 너 도대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거든요. 너는 어디든 다 나오더라. 네가 왜 볼턴 회고록에서 왜 장식을 하는 거야? 우리 볼턴 회고록을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볼턴 회고록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죠. 네. 보진 못했는데. 네, 저도 안 봤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는 이제 상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권 이전부터 꾸준하게 그 미국 사회와 미국 국무부와 미의회와 그리고 이제 백악관 그리고 유럽 의회 뭐 이런 데를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던 아마 일본 정부의 아마 속성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사실 시작된 이야기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전에 18세기 정도의 일본의 문화는 세계적 문화로 굉장히 그 트렌드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의 어떤 굉장히 열망하는 그런 문화의 하나였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사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때 이제 서구 사회와 연결되면서 꾸준하게 교류를 해왔고, 그게 다 외교적 부분으로 돼 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없었던 거지. 침략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꾸준하게 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침략의 대상이었지. 맞습니다. 중국 스스로 외교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그들은 꾸준하게 뿌리가 깊게 왔었던 건데, 태평양 전쟁 때 잠시 이제 미국과 어떤 동맹 관계를 갖고 독일과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그리고 영국의 또 지원을 받고 태평양 전쟁에 이제
큰 물자 지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미국하고 영국이죠. 일본이. 그 힘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러시아, 동남아를 다 침략했던 이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그렇죠? 조선과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눈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그 중국과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은 그냥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먹이죠. 네, 먹이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나라는 한국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이제 네. 청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국이 이제 그 수준까지 못 간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제 일본과 전쟁을 치렀을 적에 러시아에 지원한 나라는 또 프랑스였죠. 프랑스였죠. 예.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프랑스가 지원하고 일본은 미국하고 미국과 영국이 영국이 지원해서 지원하고. 그들이 이긴 싸움이었던 거죠. 굉장히 이 부분들이 그 잠시 그랬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이제 미국과 어떤 그 밀월 관계로 가게 되는 지금 현재까지도 밀월 관계가 있는 거죠. 와, 그때 그렇죠. 그때 맺어놨던 그 밀월 관계가 그렇죠. 지금까지.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스트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것이 바로 그들의 밀월 관계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다 일본보다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일본의 뿌리 깊은 동맹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 이후에 맺어진 거죠. 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다. 동맹 관계이긴 하는데 우린 진짜 빨대 꽂힌 거죠. 내가 보면. 예, 빨대를 꽂힌 거예요. 우리가 꽂은 게 아니라 꽂혀서 지금까지 쭉쭉 미국이 우리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YTN에서 이런 거 못해.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빨대 꽂힌 것처럼 일본도 꽂혀 있긴 해요. 오케이. 근데 네. 일본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들을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꽂히고 미국도 알 거야. 먼저 꽂히고 또 꽂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본도 미국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빨아먹고 있는 거야, 네. 지금. 근데 되게 흥미로운 네. 게 그 일본 교과서에 보면 네. 그 1차 대전 때 네. 영국, 미국하고 자기네가 동맹이었다라고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2차 세계 대전 때 원자폭탄 맞은 건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죠. 나와 네. 있는데 그 자기네가 피해자처럼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독일하고 동맹이었고 이탈리아하고 동맹이었는데 거기에 히틀러, 그다음에 나치, 그다음에 무솔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물론 이제 어떤 모든 교과서가 다 그런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하고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그 무솔리니 정권하고 일본의 그 일왕이 같이 그 동맹국이었다, 동맹 협정을 맺었다라는 걸 몰라요. 학생들이 몰라요. 걔네도 뭐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하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몰라요. 자기네 입맛에 의해서 아니요, 걔네들의 표현에 의하면 네. 역사를 왜곡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싫지를 않았어요. 왜곡한 적 없네. 빼버렸네. 아예 빼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싫고 왜곡한 게 싫고 다르게 쓴 게 왜곡이지. 그렇죠. 사실과 다르게 아예 안 쉬는 건 왜곡 자체가 아니죠. 정말 무서운. 네.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정말 그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들이 거꾸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적에 뭐라고 얘기해?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이거 대답할 뭐가 못 느끼겠더라고. 너무 황당해 이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그 일본 사회에서 변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아사하라 쇼쿠 사진 있죠. 마지막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사형당했잖아요. 그 오음진리교의 오음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김어준 씨가 아닙니다. 저 김어준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김어준 씨가 아니에요. 좀 더 기르면 저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일본 사회를 이야기할 때 왜 아사하라 쇼코를 이야기하냐면 오음 진리교. 오음 진리교. 네. 네. 저기 우리랑 좀 이게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저 독가스. 예. 독가스. 그 사딘이라고 가스. 하는 가스를 그 저기 95년도인가요? 일본 지하철에서. 그래서 결국에 13명이 주모자가 이제 사형을 당했고 5명이 지금 무기징역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미나마타.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나마타? 미나마타병. 그래요. 수은. 지도 좀 보여주세요. 미나마타시라고 그 일본에서 제일 끝자락. 그러니까 큐슈의 거의 끝에쯤 있는 저기 보이죠? 후쿠오카시 밑에 저 빨간 표시. 저희가 이제 미나마타시예요. 근데 저기가 바닷가고 이렇게 동그란 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메틸수은에 중독된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계속 병이 생기잖아요.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우리 가스키 살균제 그 참사. 그렇죠. 그 피해자하고 그 특조위가 거기 가가지고 견학됐죠.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느냐. 저게 해결 안 됐어요 아직도. 맞아요. 근데 이 아사하라 쇼코의 형이 만코예요. 아사하라 만코. 네, 만코. 만코가 쇼코가 점점 눈이 안 보이니까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 만을 삥 둘러서 거기 이제 그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가요. 여기 그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데 내 동생이 지금 눈이 안 보인다. 이 동생 좀 검사 좀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들 당하고 보상 아예 못 받습니다. 반경 뭐 20km인가 30km 내에만 보상이 돼서 그걸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무슨 반경 20km, 30km만 흐르나? 더 흐르지. 다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먹을 수 바다인데. 바다인데. 그러면서 이 쇼코가 그때부터 그 다음에 물고기를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수은 중독된 물고기를. 그러면 그 물고기가 뭐 주위 사람들한테 팔리나요? 팔려가지고 다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몇백 킬로 있는 사람들 다 수은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지.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한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미나리를 먹어서 그래요. 쇼코가 이제 크면서 이제 일본 사회에 대한 절망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이 분노를 어떻게 그 발신을 해야 되는데 인도의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마치 그 1960년대 뭐 형님도 잘 아시지만 그 전공투 일본의 좌파 운동이 완전히 그 안보 투쟁을 겪으면서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뭐 극좌 모험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테러, 납치, 테러하고 폭파. 그거에 이제 IS네, IS. 속편이 아사하라 쇼코였어요. 그러니까 아사하라 쇼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인 거죠. 그리고 일본 사회의 피해자인 거고. 결국에 이 사람에 대해서 후지하라 신야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써서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그냥 괴물로 묻혀버렸어요.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과정은 뭐 싹둑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괴물이다. 그렇죠. 교과서에도 독가스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나왔지 왜 이런 그 배경이나 뭐 과정은 전혀 설명이 없이. 네, 저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일본의 가장 그 대중적으로 쓰이는 속담 중에 하나가 쿠사타 모노니와 후다오스루 썩은 물건에는 뚜껑을 덮는다예요. 왜? 그렇게 너무 웃기잖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속담은 썩은 종기는 도려내야 된다잖아요. 일본은 썩은 물건은 뚜껑을 덮는다예요. 속담이 결과적으로는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죠.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씻어서 뭐 다시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덮고 묻어버린다는, 감춰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하고 너무 많이 틀리죠. 생각 자체가 너무 틀리고
그래서 운성형님 네. 그 아이치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극명하게 이 썩은 물건에는 뚜껑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그 작품이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지금 이 작품은 오우라 노부유키. 네, 그러니까 아이치 비엔날레에서 두 작품이 네.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는 요 앞에 계신 우리 김은성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엄청나게 그 논란이 작품.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왜 가셨는지 나는 목숨 걸고 가신 줄 알았어요. 요 작품이죠. 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안세홍 작가의 그 일본군이 한번 피해자 할머니들 작품이에요, 사진. 네. 근데 전시가 있었고 조금 아까 보여드린 오우라 노부유키의 작품인데 네. 이 오우라 노부유키의 작품에 저 쇼와 일본 왕이에요. 태평양 전쟁의 책임자. 네. 근데 그 얼굴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저거를 이제 불로 태우는 동영상을 또 이렇게 선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감히 우리의 천황님을 이렇게 불쌍하게 표현하냐? 이래서 이걸 진짜 21세기에 문명국가에서 정말 황당해요. 그런 이유예요. 저는 일본 위안부 문제하고 진짜 왕정이 아닌가. 지금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황이 있고 아직도 그 천황을 숭배하고 천황이 또 돌아가시면 거의 뭐 신격화 시켜가지고 받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진짜 미신이 뭐 종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본인의 사고는 앞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죠. 네, 안타까울 이웃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계속 한번 넘겨보시죠.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우리 김은성 작가님도 잘 아시는데 미시마 아유미라고 일본에서 풍자 만화 그리는 풍자 만화 작가예요. 풍자 만화. 네. 근데 지금 저 일본 고 교수님하고 친하시나요? 그럼요. 네. 일본 대화 되시나요? 일본어로? 그럼요. 일본어 잘하시더라고요. 네. 일본 유학파시죠? 아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 유학파세요. 저 미국이 아베하고 뭐 이렇게 우익들 이렇게 껴안는 거고 이제 우익들이? 네, 그러니까 우익들을 왼쪽 상단 작품이고 지금 그거를 그 소녀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게 아까 나오셨던 분이 미시마 아유미. 아유미님이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소녀상이 일어나서 보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한겨레 신문에 실린 거예요. 한국의 신문에. 일본의 신문에서는 절대 안 실을 수가 없다. 아예 연재를 주지 않아요. 저는 일본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본 언론의 모든 언론과 다 인터뷰를 다 했어요. 네네. 뭐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지역 신문도 그렇고 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나오든가 혐한으로 나와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언론의 모든 언론과 이제 인터뷰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천명을 합니다. 딱 천명을 하고 나서 이들이 우리 작업실하고 우리 집을 급습을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막 몰래 촬영하는데 일본에 가셨을 때 아니 우리 집 한국에 있는 한국에 왔다니까요. 고양시에 와가지고 몰래 촬영. 그게 걸린 게 5번만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마당하고 뭐 작업실 밖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 불러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다 이제 필름 지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걸린 것만 5번이지 안 걸린 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제
왜 우리 보고 인터뷰를 거부하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급습한다 이런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기자하고 뭐 사진 기자들은 다 급습해도 되나? 우리 사생활은 없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나하고 계약서 쓰자. 계약서 써가지고 우리 얘기가 왜곡되지 않게 우리 내용을 이제 전면에 다 실어주면은 방송에 나가든 신문 뭐 인터뷰를 하든 다 하겠다.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건 하기 싫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적에는 사실은 이제 뭐 그 아사히 신문사 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얘기 중에서 또 일부를 이렇게 다 실지는 않고 일부를 실어주긴 했었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사히 자체도 저희들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어떤 이제 북해도에 갔을 적의 이야기인데 북해도에 그러니까 신문사 좀 중역인 사람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랑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기사 내가 똑바로 내줄게. 인터뷰 그럼 합시다. 네. 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강연회 딱 왔다가 이렇게 우리 얼굴을 쫙 보더니 되게 얼굴 빨개지더니 싹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미안하다고. 이거 못 씻는다고. 본인은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힘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 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내가 보면 지금 아베 정부에 대한 그 기사들을 이렇게 나오는 일본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내가 일본말 못하지만 여하간 보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아베 정권을 찬양하는 쪽에 뭐 지금은 조금 반대되는 코로나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 뭐 정보지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중동이라는 확실한 그 타겟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신문들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타겟이 있잖아요. 여기는 확실한 타겟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없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는 국민적인 저항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국민적인 저항이 있나요? 국민적인 저항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60년대 전공투 세대들이 지금 이제 80, 90이 되셨지만 지금도 한국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법정에 가지고 가서 끝까지 싸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네네네. 실제로 또 그 아이치 비엔날레에서 이제 수모를 당하시고. 네. 이제 일본의 표현의 자유는 끝났다 이랬을 때 2019년도에 무슨 일이 또 발생하냐면 아이치 비엔날레 끝나고 형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팬 언리미티드전이라고 하는 전시가 열려. 그 이탈리아 마르첼로 파라베고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그 큐레이터인데 일본 작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들 후지산 그 이쁜 후지산 그만 좀 그리고 니네 일본 사회 좀 그려봐. 너희네는 문제 없니? 니네 문제 좀 그려봐.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시가 오스트리아하고 일본의 150년 역사예요. 와. 수교 150년 역사를 기념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 큐레이터가 일본 작가들한테 처음으로 돌을 던진 거예요. 니들 뭐 하는 거야? 후지산 그만 그리고 재밌는 것 좀 그려봐 해서 일본의 작가들이 이제 형님들 이제 바로 그 아이치 비엔날레에서 문제가 있었고 파장이 있었고 하니까 일본 작가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요 작품은 뭐냐면 일본 원전이 터져가지고 저게 도쿄전력인가요? 네, 도쿄전력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거를 저렇게 그 펜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커다랗게 그리고서 저 공개했는데
저게 지금 뭐 원전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말이 나온 것도 아닌데 사람만 나와 있네. 예, 저거 그리고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닌데 네. 저것만으로 경악을 하고요. 난리가 오. 나요. 또 넘겨주세요. 더 경악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메가더 장군하고 그렇죠. 일본의 전쟁 천황. 예, 천황 왕. 근데 천황인가? 이거를 패러디해서 오른쪽에 하트 마크를 하고 네. 조금 더 그 메가더 장군 선글라스 씌우고 조금 더 그 약간 동작을 크게 주고 오른쪽은 더 작고 작게, 뻣뻣하게 예, 그렸어요. 왜소하게 그려내 더. 예. 그래서 이제 1945라고 써 있거든요. 하트 표시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온전한 민주주의로 가지 않고 미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방식을 따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를 한 건데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난리 났고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예? 암살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이 사진이 뭐냐면 저 뭐지? 그 누구죠? 일본의 그 작가 아이다 마코토라고 하는 그 현대미술가인데 자기가 지금 막 아베처럼 양복을 입고 아베처럼 안경을 쓰고 그런 아베인 줄 알았어. 예, 자기가 근데 약간 젊어. 영어로 아베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침략 전쟁을 했다. 뭐 많은 사람을 모욕하고 상처를 입혔고 죽였다. 미안하다. 이걸 영어로 해요. 저기에서. 네. 저거 근데 이게 아베다 이런 건 없고 이게 뭐 일본 전쟁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틀은 거예요. 재밌잖아요. 난리 났죠. 일본 뭐 국회의원이 이거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일본 정부에서 이게 자기네 수교 150주년 기념 전시거든요. 돈 다 취소했어요. 그 작품 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메꿨대. 야, 이게 웃지 못할 얘기네요. 이게. 근데 이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와. 19세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일본은. 형님 야. 작품 팔린 얘기도 해주셔야죠. 얼마에 스페인에. 팔리셨어요? 네. 전 돈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뭡니까?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고 네네네. 이제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너무 회자가 많이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신문에서 봤어요. 네. 신문에서 누가 이제 capture를 해서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스페인 사람이 이거 뭐 작품을 샀다라고 해서 우리는 팔은 적이 없는데 왜 샀다고 하지? 판 사람 먹고 산 사람만 있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네. 나중에 이제 어느 갤러리에서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전시했던 갤러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 네. 근데 왜 그쪽부터 가냐? 우리한테 오지 않고 그랬더니 하여간 뭐 그쪽은 이제 갤러리가 있으니까 갤러리끼리 이제 거래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래서 스페인 갔어요. 오.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가서 확인을 했는데 네. 바르셀로나에는 독립운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카탈로니아 지방. 카탈로니아 독립운동이 지금도 엄청나게 세요. 그래요? 예, 근데 스페인에서 독립한다고? 네. 까탈리나? 카탈루냐 지역이 예. 카탈로니아. 예. 자기네 독립하겠다고. 와. 근데 그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돈이 제일 많고 돈을 제일 잘 버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서 근데 강남 3구도 독립하라고. 그렇죠. 근데 카탈루냐 네. 그 독립의 상징이 세월호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는 집은 다 세월호가 있어요. 아, 리본. 노란 리본이 다 있어요. 네, 로난 리본. 근데 되게 헷갈렸었는데 여기 왜 세월호 운동이 이렇게 되냐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양반을 보니까 내용이 뭐 영화사 큰 영화사 이제 대표도 하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뭐 그 갤러리도 갖고 있고 크다랗게 또 올해는 이제 갤러리를 크게 이제 오픈도 하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쪽에서 굉장히 돈이 많고 엄청나게 빌딩도 크고 거길 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용은 그 사람의 내용은 그러니까 표현의 부자유처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침범을 당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블랙리스트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런 작품들을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갤러리를 그런 갤러리를 저항의 역사 그렇죠. 뭐 이런 작품들을 계속 매입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계속 뭐 네네.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도 매입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오게 되면은 그 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하고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겠냐라고 했더니 그거 걱정하시지 마라. 벌써 왔다. 벌써 측량이 왔다. 네. 그리고 대박이다. 여기서 한국에서 보내면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기 언론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오면 여는 것부터 걔네들이 취재하겠다고 다 왔다. 우린 다 보여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그대로 다 전시할 거다. 오히려 역으로.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죠. 까탈로나? 네, 까탈로니아. 까탈로니아. 아니 거기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형님. 그러면 조각가님 우리 작품이 지금 거기 까탈루니아 가 있죠. 대보호에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까탈루니아. 그렇죠. 오호. 거기가 같이 가야 되겠네요. 옛날에 코로나 중식 되고. 네. 이거 좋은데요? 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네. 공화군이었던 네. 그 장군 프랑코도 독재자 예. 그 히틀러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학살을 했던 그 마드리드하고 대치되는 곳이 까탈로니아의 바르셀로나예요. 그 저항의 역사가 아주 깊죠. 오, 대단하네요. 스페인이하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세계를 장악한 그렇죠. 남미는 뭐 거의 전멸이었죠. 무적이죠, 무적. 예, 무적이었죠.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갔다고. 한 개 중대가 뭐 거의 한 나라를 뭐 그리고 차지하고. 멕시코에서는 혈통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스페인 혈통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상류사회로 가는 이 통로가 되지 그냥 원주민 혈통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교수 월급이 300불이래요. 제가 이때 제가 2004년에 제가 선교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멕시코에? 예,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불교형 크리스찬인데 네, 불교형 크리스찬인데 간첩 같은데요. 네, 불교형 크리스찬이에요. 여하간 그런데 그 운전 강사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목사님도 직접 운전 강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종교를 바꿨습니다. 기독교로. 네, 고마워서.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네, 그러면서, 멕시코로 제가, 선교를 2번 갔었습니다. 한 번인가 2번인가. 예. 갔는데, 거기는 300불이야. 300불이요. 그런데 타코가 40전입니다. 40센트. 진짜 쌉니다. 근데 기름값이 30불이에요.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냐면, 모든 주유소가 다 국가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기름은 나는데 정유하는 기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팔아 미국에. 그 다음에 정유된 기름을 다시 가솔린이나 이런 거 다시 사옵니다. 그러니까는 수입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요게 정권이 너 말 잘 듣네? 그러면 너 하나 주유소 하나 가자.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 예, 그래서 그 멕시코에서는 교수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네. 자, 한국에 한반도에 태어난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교수님들 힘듭니다 지금. 예, 지금. 일본 교수들도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 정치적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표명하지 못하고. 한국에 자주 오시는 일본 네.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 집회에서 자주 만나시는 분인데 선생님 혹시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시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두 시간 있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한다. 사상의 자유가 없네요, 진짜. 아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학생이 적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와. 뿌락지기 아니에요, 뿌락지기. 네. 야. 그래가지고 아예 강의 자체가 없어지고 네. 직업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일본은 아직까지 통제된 사회네. 그렇죠. 사상적으로도 언론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네. 제가 이제 그 공개 강의 크게 하고 할 때 물어봐요. 누가요? 일베분들 계신가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후기에 엄청난 공격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나 이제 세게 얘기할 거니까 듣지 말아라. 일베는 나가라. 안 듣는 게 너 혈압에 좋다.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하거든요. 우리 그 신병교육 때 갔을 때요. 어머님하고 딱 오잖아요. 춘천 백이보 갔었는데 그럼 막 어머니가 얘기한 다음에 어머님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각 친지들, 친구분들 나가주십시오. 이제 훈련병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나가. 한 10분 있다가,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서! 딱 열잖아요. 야, 여호와의 증인 나와. 그 다음에, 야, 학생 운동했던 새끼 나와. 맞아. 빨리 나와! 근데 여호와의 증인 나가. 맞아. 나가는데 학생 운동한 사람 안 나가. 안 나가요. 예, 안 나갑니다. 혹시 알까? 야, 경기지역 총학생회장 누구누구 나와라. 야, 서울 지역에 학생회장 했던 누구누구 나와 임마. 전 투쟁국장 했는데 투쟁국장까지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거랑 똑같네. 1배 나와. 아니야, 1배 나와가 아니라 1배 나가.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네. 첫 강의 때 네네. 수강 신청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름답게 포기하고. 어허, 그래도 양심이 있네. 얼굴 붉히지 않게. 네.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은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화예술행동 두럭에서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요. 곧바이전 2탄을 겸해서 네. 빨리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전시가 이제 열릴 오늘 겁니다. 그거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 집회 네네네. 또 7월 8일 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거 좀 선전 좀 해주십시오. 네. 수요 집회 얘기. 수요 집회. 수요 집회는 오늘부로 사실은 이제 수요 집회 금지. 예, 그래요? 종로구청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허. 이제 곧 평화소녀상 인근에 네. 집회를 다 금지를 했어요. 와. 그럼 7월 8일 날 수요 집회 어떻게 그래서 되나요? 7월 8일 날 좀 어쨌든 그쪽에서는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기자회견 10여 명의 음. 10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네네네. 할 거고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작가들이 뭐 어떤 퍼포먼스를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집회를 집회를 아예 금지를 해버렸구나. 네, 왜냐면 7월 중순까지 그 민족 반역자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래 그 이때 못하잖아. 네. 그럼 뭐 우리로서는 기자회견으로 네. 대체하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가려고. 이거 7월 중순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친일 종족주의자들이 이제 또 이런 잡아놔가지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왜 또 소녀상 앞에서 그래? 넓은 데 가서 좀 하지. 그래서 이제 알바 비용을 받은 모양이죠. 광화문에서 하면 되잖아. 알바 비용을. 수요 집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그리고 목적은 결과적으로 수요 집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소녀상을 뽑으려고 예. 하는 거고 뭐 정의연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 네. 부분들에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민주노총이 우리 좀 셌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노총하고 그쪽 친일 종족주의자들하고 서로 이제 이제 신청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집회 신청을 하는데 민주노총이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 동안 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집회 신고하려고? 네, 근데 이쪽 사람들은 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신청하려면 벌써 줄이 서 있으니까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코로나가 이기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기자회견을 좀 요번에 7월 8일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저희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퍼포먼스도 한 번씩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친일 종족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 민족 반역자들, 이 민족 반역자들이 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시간으로 일본하고 같이 움직이겠다.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김기태 변호사님 만나세요? 이러면서 제일동포가 그 주간 후레시라고 이번 주 판에 실린 기사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되게 길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정대협에서 돈을 해먹었고 할머니들이 그거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려 있고 이제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끝나요. 정대협이 항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해한 것은 모금 등에서 나오는 수익원을 계속 확보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강해지고 있다. 이거 어디에 실린 거예요? 주간 프레시라고. 주간 프레시? 예.
과연 의혹 추궁의 향방은 어떨 것인가? 아니 우리나라 신문 검찰은 아니요 일본 신문이죠. 네. 주간지. 검찰은 증거가 굳어지는 대로 윤미향을 소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체포 입건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소설을 쓰는 거죠. 다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정대협이 사상적 동지라는 데 있어 향후 수사의 정치적 배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그러면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사상적 동지고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이면서 그렇죠.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수요 집회를 하면서 그다음에 정대협을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착복해서 정대협의 배를 불리는 아주 막강한 단체네요. 내가 보니까 우리 예술가들은 뭐야? 비선 실세.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손여상 작가가 30억을 버는 게 아니라 천억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협에 일단 32억. 네. 정대협에 천억을 주어서 전 세계에 손여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일본 매스컴의 논리입니다. 이게. 대단하네요. 대단한 부자신데요. 천억대 부자. 건물 사는데 순수익은 아니죠. 순수익은 아니다. 천억대. 중소기업이시네. 내가 보니까 손효상 평화의 손효상 하나 제작하셔서 이거 제작하셔가지고 물론 많은 작품도 있으시지만 여하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제작해서 중소기업 총매출보다도 중소기업 총매출보다도 더 하신 그 순수익도 더 많은 32억 부자에서 거의 천억대 자산가로 저희가 그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비에 맞춰서 전시하고 공연하고 모든 예술가들이 같이 함께하는 지금 기획하고 있으시죠? 네, 그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평화예술행동 두럭 치면 나오거든요. 같이 함께 해주시고 구경도 와주시고 그럼요. 응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출연하셔서 그걸 꾸준히 또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단톡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손효상이 우리나라에 남한에 지금 깔려있는 손효상의 모든 위치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거기에 가서 그분은 어떤 앱을 김호성이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기획자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문화기획자신가요? 문화예술 기획자인데 그분 대단하시던데. 그 소녀상에 가서 앱을 딱 키면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와. 근데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데 어디? 거기에도 날아다니게 할 거예요. 어디죠? 진짜 이거 얘기해주면 아베 쓰러질지도 몰라.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한국의 거기에 아직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 끝나면 거기에 노란 나비가 발락발락. 그리고 나는 거기 지금 단톡방에서 얘기한 거 중에 가장 그런 게 소녀상 투어를 하자. 그리고 영어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해서 소녀상 투어를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항일 운동이나 왜 소녀상이 여기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지역 투어를 하는 게 어떠냐.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가지고 찍고 이런 것을 앱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투어하는 것도 만드는 거 되게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같이 차로 쭉 주말마다 몇 번 돌아도 되고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아주 훌륭한 기획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세우다 보면은 친일파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뭐 안익태 같은 뭐 누구 뭐 이렇게 친일파들이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어떤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셨더라고. 단죄비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일파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단죄를 하는 그런 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데요? 친일파들 우리 이미 친일파라고 해서 인명사전 나와 있잖아요. 친일 인명사전 나와져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작게나마 이렇게 쭉 얼굴하고 이름을 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죄비까지 딱.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데요? 각 대학에 다 세워야 될지도 모르죠. 고려대 세우고 연세대 세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화여대 세우고 중대 세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막 이렇게 지역에 막 세우려고 싸우지 말고 이거는 역사적이고 그렇죠. 교육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게 본보기가 되도록 각 지역의 대학에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국립묘지에 지금 꽤 많은 친일파들이 있는데 파묘하자고 이수진 의원이 아주 열심히 이수진 국회의원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맞아요. 나경원 또 떨어뜨리는데 김기태 앉은 거라고 제가 50개 깔고 말이야. 저는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연락 안 오시나? 근데 그냥 열심히 그냥 의원 생활 하시는 걸로. 네. 그 자체에서 국립묘지에 대한 안내문에서도 친일파들의 그 묘들 몇 번에 있고 어디에 있고 요걸 또 지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우리 꼭 한번 하죠. 친일파의 그러니까는 친일파가 어디에 지금 묻혀 있는지 파묘를 하려면 그 이수진 의원하고 한번 같이 추진 한번 하시죠. 좋죠. 그거는 제가 다리 한번 놓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다리 통해서 건너가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그거를 그 기획하시는 분이 김효성 그 분이 좀 이렇게 기획서를 살짝 좀 써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방문을 해서 약속 잡고 같이 가서 보도자료까지 같이 내는 그다음에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